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또 문제입니다. 연중 최저치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지난달에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을 하면서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또다시 환율 전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달러화 대비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일단 1,100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200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원화 강세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1월, 그리고 2010년 1월, 2012년 1월을 제외한 그 3개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무디스라든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강세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한 3차 양적 완화 등 지속적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가능성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1차 양적 완화 기간 중에 26% 정도 하락을 했고,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도 5.1% 정도 하락하면서 뚜렷한 원화 강세 요인으로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 부분이 나타나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차 양적 완화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양적 완화 당시보다는 하락폭이 크지 않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속되고 있는 원화 강세 현상, 이제는 1,100원대를 우려하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습니다. 환율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 그리고 또 하락 속도는 이전보다는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하락 쪽에 모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대략 1,100원 선 전후에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추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주요국들의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들의 등락률을 살펴보게 되면 원화의 달러화 대비 하락이 다른 주요국들의 통화보다도 훨씬 과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단행 이후에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 절상 정도가 다른 주요국들의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과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달러화 대비 원화의 과대한 강세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1,100원 선 전후가 지지선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실질 실효 환율을 어느 정도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균형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 간 교육 상황과 물가 변동을 고려한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올해 9월에 99.0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100을 넘어서면 달러화 대비 고평가된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100 이하로 내려가면 달러화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9월 말 기준으로 원화는 달러화 대비해서 0.94% 정도 저평가된 상태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말 원달러 환율이 1,111.38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우리나라의 원화 적정 환율은 1,100원 선 정도 전후에 그런 환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1,100원 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103원 3전까지 내려와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앞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내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194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지난 주말 미국과 글로벌 증시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도 하락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그러한 하락이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기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 국면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강화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외국인의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환차손에 대한 오히려 우려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둔화 또는 매도 전환을 고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장기 하락 추세가 시작된 2009년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가장 강했고요. 1,100원서부터는 약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약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자동차와 같이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4, 4분기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 정도로 관심을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좀 좁혀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